수업 들어갈게요. 저번 주에는 이제 충을 했거든요, 우리가. 진술충하고 충미충을 했는데, 그 진술충 설명을 해드리면서 준비했던 것 중에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가 그때 진술충 할 때 진은 목이었고 요거는 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목인 상태에 있는데 금이 와서 충을 했을 때 상황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또 준비했던 설명이 뭐였냐면, 요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뭐였냐면, 요거는 이제 임묘진을 지났잖아요. 임묘진을 지나서 아직 사가 안 온 상태, 아직 사가 안 오고 완전히 양으로 가기 전에 목인 상태인데 이제 완전히 완숙된 금이 온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그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막 사화가 되기 전에 이제 막 20살 막 1살 딱 됐을 때 갑자기 술토가 오면 그 친구들이 성인 연기를 하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술충이라면. 그래서 요 설명도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오늘은 12운성을 할 거거든요. 천간에 처음에 우리가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나눠서 내려왔죠. 그래서 목운동이 있고 화운동이 있고 금운동이 있고 수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 주는 게 토였잖아요. 그래서 오행으로 갔었는데, 실질적인 운동은 그 지지에서 운동은 이렇게 목화금수 4계절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2운성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12운성은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먹고 죽고에 비교해서 얘네들의 운동성을 보여준 걸 12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운동 같은 경우에는 간목하고 개수가 함께 가죠. 그리고 화운동은 을목, 병화, 무토가 이렇게 함께 가고, 그리고 금운동은 경금, 기토, 정화, 수운동은 이렇게 함께 가요. 운동이. 요 지금 간목하고 개수하고 운동이,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는 운동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수가 있고 화가 있을 때, 화가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목이었고, 이게 목운동인데,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간목이랑 을목을 아까도 우리가 구분을 했었잖아요. 간목은 기라고 하셨죠.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생겼을 때 이 목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겠죠. 간목이 생기는 거고, 요게 수가 임수잖아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 나오는 게 개수였어요. 그래서 간목하고 개수가 함께 가죠. 우리가 그때 음양도 얘기했지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일 때 이렇게 나뉘 보였잖아요. 그러면 목운동은 양 중에 음이었죠. 그래가지고 양 운동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개수 같은 경우는 임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운동성이 같기 때문에 같이 가기도 하고, 개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자수였죠. 아까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수 얘기했잖아요. 자수에는 양이 시생해요. 요거는 양이 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처음 시작할 때 간목과 개수는 이렇게 같이 가요. 그리고 여기 화운동은 이렇게 세 개, 을목, 병화, 무토가 같이 가는데, 크게 봐서 이거는 병화의 운동이죠. 요거는 간목의 운동이고, 이거는 병화의 운동이죠. 화가 떠야 이제 인간들이 움직인다. 인간은 간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을목이죠. 그래서 해가 뜨고 인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을목하고 병화는 같이 가요. 우리가 천지통부 그때 공부할 때 여기에
병화가 있으면 요런 요 망막같이 맺혀서 볼 수 있는 요 대기권을 무토라고 했잖아요. 병화만 뜬다고 해서 보이지 않아요. 무토가 있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이기 시작해야 또 이렇게 을목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병화하고 무토하고 요 을목은 같이 움직여요. 요게 병화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금운동은 경금하고 기토하고 정화하고 같이 가죠. 요게 무토라면 여기가 기토죠. 그렇죠. 경금은 요게 경금이었어요. 요게. 그렇죠. 그리고 정화도 여기 있죠. 병화가 그때 우리가 한번 설명했지만 병화가 빛이잖아요. 빛을 계속 내리쬐는데 정화는 에너지죠. 빛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태우잖아요. 그렇게 계속 빛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모으는 기운은 양의 기운이 아니죠.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음권에 있고 정화가 지지로 오화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음이 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개수처럼 양운동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간목이랑 같이 가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음이 시생하기 때문에 경금, 금하고 같이 운동을 해요. 여기는 기토도 같이 가겠죠? 크게 봤을 때 목화하고 금수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토가 들어갔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하고 여기에 금에는 토가 들어가요. 그리고 무토는 양의 운동이기 때문에 병화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기토는 음이기 때문에 경금과 정화와 같이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운동은 임수하고 신금하고 가는 거죠. 수운동은 그때 표 나눠 드렸었죠. 다 집에 있겠지만 그 표에 보면 수운동은 거기에 보시면 윤화운동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쵸? 있으세요? 그러면 신금을 잘 보관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목까지. 그게 임수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하고 금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도세한다고 하잖아요. 신금을 닦아주기도 하고 얘를 잘 이렇게 움직여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과 임수는 같은 운동을 합니다. 요게 수운동이에요. 이렇게 목운동, 화운동, 금운동, 수운동이 있는데 이것의 지지로 운동성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이 어떤 운동성인지 보고 그걸 12운성으로도 한번 볼게요. 목운동은 간목과 개수가 하는 거고 이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 거죠. 요거 그때 우리 한 번 다 배웠죠. 삼합할 때. 화운동은 병화와 을목과 무토가 하는 거고 이게 인호술 운동. 금운동은 경금, 기토, 정화. 요거는 사유축 운동. 수운동은 임수와 신금. 요게 신자진 운동. 요렇게 해서 이제 12운성을 볼 건데 그 12운성은 삼합의 운동이에요. 12운성에서는 삼합도 나오고 그리고 12신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배워두시면 그 10성만 갖고도 배우면 밖에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10성에다가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사실 10성에 12운성만 배우면 밖에 나가서 되게 잘 본다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만 잘 갖고 계셔도. 그때 우리 한 번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우리 윤석열이랑 김건희 사주 한번 풀은 적 있죠. 삼합으로. 기억나세요? 예, 그런 게 삼합으로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게 쉽고 잘 풀려요. 그래서 이제 목 운동은 해묘미 운동을 할 건데 보통 12운성 하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는 거 아시죠? 인신사회가 생지이고, 그쵸? 좌우묘유가 왕지이고, 진술충미가 묘지예요.
그러면 목운동은 해수에서 시작하고 묘목에서 제왕하고 미토에서 끝을 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사이에 해,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서 목이 해수는 장생이고 자수일 때는 목욕이고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목의 운동성을. 이거 지금 12운성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해월이 11월이잖아요. 해월이 11월이에요. 11월에 저는 잘 모르는데 자연을 잘 모르는데 예전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11월에는 이렇게 씨눈 같은 게 난대요. 다음에 날 것들이 이렇게 생긴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제가 매일 출근할 때 이제 인왕산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럼 정말 11월에 저게 그건가 하는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나무에서 이렇게. 그것들이 간목의 시작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수에서는 간목이 시작해요. 그리고 묘목이면은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이 목이 제일 강할 때인데 거기에서 묘목에서 제일 제왕한다. 제일 세진다. 목기운이니까. 그리고 미토에서는 간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겠죠. 그럼 더 이상 자라는 것들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미월에는. 그러면 이제 을목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을목이 금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익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고, 그러면 요게 장생이에요. 우리가 요거 지울까요? 그리고 몸부터 할 거니까. 을목이 금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만. 간목은 미토에 이제 끝이 나는 거고, 여기 다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가 해수, 여기가 묘목, 여기가 미토인데, 우리가 삼합할 때 이게 장생이고, 제왕이고, 묘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헷갈리면은 뭐 못 외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간목, 목운동은 해수에 장생하고, 묘목에 제왕하고, 미토에 인묘된다는 거를. 그럼 여기가 장생이잖아요? 여기는 목욕이에요. 그쵸? 우리 이거 다 관대. 요거가 12운성의 순서거든요? 이게 걸록이고, 여기서 제왕하고, 쇠, 병, 사, 묘, 절, 태, 양. 그쵸? 장생은 지금 막 생겨난 기운이죠. 아까 선생님이 장생 얘기 하셨죠. 장생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건데, 장생은 뭐가 지금 생겨난다, 생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목화금수로 해서 운동성을 봤는데, 얘네들은 다 인신사의 장생이에요. 양간은 생지니까 인신사의 장생하고, 음간은 양간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음간은 다 왕지에서 장생해요. 얘네들은 다 좌오묘유에서 이렇게 장생하거든요. 그래서 장생의 기운이 요렇게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음간은 양간의 왕지에서 장생하니까 음간 장생은 약한 애가 아니에요. 음간 장생은 약하지 않겠죠. 양간의 왕지에서 장생하니까 음간 장생들은 되게 세요. 약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장생한다, 시작하는 걸 장생이라고 하고, 장생은 지금 막 태어났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점을 얘기하자면 착하고 순수하고 지금 막 생겼고 그런 기운이고, 이제 단점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생의 단점은 장생이 여기도 몇 분 계시죠? 장생 계시죠? 장생 한 분 계세요? 그게 연월일시 어느 한 곳에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네네네네. 장생의 특징이 너무 많고 연월일시로 봤을 때 만약에 장생이 연지에 있다. 만약에 간목인데 여기 연지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 얘는 타고나기를 장생으로 타고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들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월지에 여기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부모 형제 자리도 되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회사 뭐 이런 일거리도 되니까 거기 나가서 장생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돼요. 장생은 애기잖아요. 사실은 장생은 가만히만 있으면 받을 게 되게 많아요.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예쁘니까.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니까 많이 챙겨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생복이라는 게 그런 복이에요. 인간이 입장인 갑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니까 좌우묘유가 장생이에요. 네,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을 해요.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지금 목 운동하는 거라서 수 운동으로 넘어가면 할 건데 얘네들은 다 여기 좌우묘유에서. 그래서 만약 여기 있으면 그렇고, 만약에 이게 갑해 일주는 우리 없잖아요. 여기 시지에 장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식이 나를 장생시켜 주는 것도 되고, 장생이 있는 경우에는 애기이고 받을 복이고 챙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한테 요구하기도 해요. 장생시켜 달라고. 여기에서 애기짓 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복이에요. 좋은 복이에요. 잘 쓰면. 근데 이제 장생은 빵살이잖아요. 애기잖아요. 선생님은 초등학생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생보다는 좀 낮아요. 에이지가. 그래서 한 3살. 맞아요. 3살. 이 정도가 장생이지 않을까 싶고, 장생들은 애기니까 배고프면 울잖아요. 우리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울어야지 안 그러잖아요. 막 울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급해 보이니까 이따 부탁해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그게 장생이잖아요. 장생이 뭘 알아, 애기인데. 장생은 엄마한테 당연히 해주세요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뚜렷이 있거든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생을 잘 쓰면 되게 예쁘고 귀여운데, 장생을 자칫 잘못 쓰면 그쵸. 진상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상대방이 봤을 때 되게 뻔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왜 저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생이 거기다가 인성으로 있다. 장생도 그런 성분인데 장생이 인성으로 있다. 임수의 신금 저기 계시고 간목에 해수 있으시고, 그쵸? 뭐 이렇게 인성으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인성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생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에서 간목, 그러니까 양간의 이 인신사회가 인성일 경우에 다 편인이에요. 모두 편인이에요. 정인은 없어요. 근데 정인보다 더 받을 복이 많은 게 장생 편인이잖아요. 엄마 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자기의 특징을 살려서 이게 웃고만 있어도 참 좋을 텐데 너무 많이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 힘들다. 제가 이게 나갈 수 있는 얘기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장생은 귀엽다. 근데 모르는 게 있어. 장생이 작작해야 되는데 작작을 몰라.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작작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장생의 인성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식상들도 그렇고 장생은 약간 작작이 없어요. 한성을 몰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장생. 네. 의지간 해야 되는데 네. 의지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너무 예쁘니까 내가 막 챙겨주는데 한두 끝도 없는 거야. 한두 끝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치겠죠. 제일 많이 지치는 성분이 요 12운성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지칠 수 있는 성분은 목욕이겠죠. 얘도 애기예요.
얘도 애기인데 애기가 애기를 봤어요. 오래 못 보겠죠. 환장해, 환장. 환장하는 거지 진짜. 또 목욕은 여기가 지금 간목일 땐 자수거든요. 자수거든요. 옛날에 요 나이 때,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목욕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얘를 3살 정도로 생각하면 목욕은 뭐 한 7, 8 정도 됐잖아요. 우리 옛날로 따져봤을 때 지금 말고 옛날에는 요 나이에 많이 죽었어요.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비디오 세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호환 마마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너무 많이 그런 예방주사도 없었고 이 시기에 잃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잃는 아이들이. 그래서 목욕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계속 내 아이를 닦아주고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목욕지는 불안하다는 말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욕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목욕은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좀 불안한 성분들이 있다. 목욕이 그래서 목욕하고 식신도식하고 상관하고 이런 성분들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이런 성분들이. 예쁘긴 또. 다 갖고 있는 거. 엄청난 거 같아요. 예쁘긴 또 그래도 겁나 예쁘죠. 그러니까 되게 예쁘시잖아요. 모습이. 그렇죠. 요거 도화살이잖아요. 연살. 네. 목욕기 월지, 시가 장생, 도시까지. 어쩐지 여기에 좀 자리를 그래서 목욕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이 지나서 여기 지금 해수에 태어나서 자수가 목욕이고 여기가 지금 관대죠. 그 나이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12운성은 사람의 생로병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에 비유한 거예요. 그걸로 비유해서 보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관대면 무섭죠. 무서울 게 없으니까. 네, 관대는 무섭잖아요. 우리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생들 담배 피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음간 관대는 양인이에요. 그렇죠. 관대는 센 성분. 센 성분. 그 대신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으니까 어떤 그런 만약에 사주 구성만 잘 돼 있다면 저력이 대단하겠죠. 이렇게 앞으로 확 나가는 힘도 있고. 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른이 된 거예요. 옛날로 치면 이 시기가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로 치면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런 청소년 기질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는 거진다. 이렇게 여기 지금 축토로 돼 있죠. 관대가 거의 다 그 토 기질이거든요. 그럼 토는 임묘시키잖아요. 그렇죠. 임묘시키는 기질이 있는 데다가 관대인데다가 만약에 음간인 경우에 양인까지 되어 있으면 보통 센 성분이 아닌 거예요. 관대 같은 경우에. 네, 관대도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걸록. 조금 잘난 척 잘하죠. 관대가 상관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십성으로 봤을 때는. 애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다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너 이거 잘했어? 막 이렇게 할 때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 딸이 아니었나 보다. 뻗팅기는 거 있잖아. 본인 자체가 제가 관대인데 가끔 저를 볼 때는 제가 잘난 척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거 내가 했지만 나 좀 알아보쳐라 이렇게 대놓고. 그쵸. 청소년 성분이니까. 맑은 이야기를 할 때는 편집입니다. 맑은 이야기를 할 때는 글쎄요. 맑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좋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한테는 저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상처가 되지. 상처까지야 관대가 뭐 관대가 지금 갖고 계신 관대가 식신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 그러실 수도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식신은 또 자존심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관대까지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우리 좀 일본말 써서 뭐하지만 약간 제가 쓰는 말인데 훅가시죠, 훅가시. 그런 게 없을 수 없죠. 근데 상관도 약간 훅가시가 있잖아요. 예, 내가 잘난 상관도 약간 잘난 척하는 성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관대고, 걸록은 이게 지금 임목이 되겠죠? 이게 지금 순서인데, 이 걸록은 뭐냐면 녹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진짜 성인이 된 거죠. 내가 오롯이 홀로 선 거잖아요. 거의 다 걸록을 보면
이게 지금 간목인데 간목일 경우에 지금 인목이잖아요. 그럼 비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로 운에서라도 비견이나 이제 제왕,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올 때 굉장히 자립심이 세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걸록이기 때문이에요. 녹봉을 내가 받는 시기, 내 스스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안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자들도 운에서 이런 운들이 들어오면 조용히 살림하다가 내가 너 아니면 못 살겠니 이런 마음도 든다. 뭐 하는 거예요. 이때. 거기에다가 이제 걸록일 지나서 제왕이면은 요 목의 계절에 제일 강할 때거든요. 그럼 제왕도 굉장히 능력이 뿜뿜한 상태겠죠. 자신감도 엄청 많고. 제왕 같은 경우. 이해하셨어요, 언니? 아니.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세요? 가다가 막히고 가다가. 걸록까지는 아시겠죠? 걸록은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내가 녹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녹봉을 받는다는 건 내가 내 역할을 했으니까 페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치. 내가 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걸록까지 왔을 때는 여기 지금 관대는 그냥 자신감이라면 걸록은 능력까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간목뿐이 아니라 뭐 을목,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어디에 해당되니까 대입을 지금 잘 그거는 이제 요거를 아직 아니에요? 네. 그거 다 해서 또 한 번 외워야 돼. 요거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라서 모른다고.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나하나씩 다시 들어갈 건데 일단 개념 정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걸록은 그런 거고 제왕은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히 이게 또 왕지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죠. 완전히 전문가죠. 그렇죠. 전문성 엄청 있는 여자로 따지면 능력녀죠, 능력녀. 네, 남자로 따져도 그렇겠지만 제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 사주에 이런 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들어오면 고집탱이가 될 수도 있고 고집이 엄청 세겠죠. 그래서 우리 을묘일주, 네, 을묘일주, 임자일주, 신유일주 이렇게 셋이 육식갑자의 3대 고집에 속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지 전체적으로 내가 기운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비겁은 비겁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어떤 고집들은 분명히 있으세요.